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돈 없는 중국 젊은이들이 남은 음식을 뒤져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중국 대도시 밤거리에서 두리번거리는 젊은 세대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술집이 아니라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투로 불리던 경제대국 중국의 근황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 젊은 세대에서 잔반 랜덤박스의 인기가 심심치 않습니다. 잔반 랜덤박스란 자영업자들이 매장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랜덤으로 포장하여 온라인 앱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8,000원대의 초밥을 약 5,4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수에 잔반 랜덤박스를 검색하면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잔반 랜덤박스로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던 음식은 아니며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마감에 임박해서 파는 마감 할인이라고 하지만 먹을 걸 가지고 장난치는 것으로 세계 1위인 중국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잔반 랜덤박스의 유행을 눈여겨보는 것은 도시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중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요 부진, 부동산 침체,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근 중국 경제의 주요 현상들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활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결정타였고 소비자 물가는 디플레이션 직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헝다그룹의 몰락으로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악재가 이번에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그룹인 완다그룹을 강타한 것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완다그룹이 부동산 신탁대출 만기 연장을 모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완다그룹은 지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디폴트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완다그룹은 부동산과 호텔, 테마파크, 영화관 등을 운영하지만 최근 10년간 막대한 채무를 동반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중국 쇼핑몰 20곳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미 영화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쇼핑몰과 호텔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팔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완다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쇄도하지만 중국 정부가 완다그룹을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완다그룹의 후계자였던 왕젠린 회장의 외아들이 시진핑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비판했다가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다 제국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지던 왕스충은 상하이 봉쇄 당시 당국이 모든 가정에 돌렸던 중국 전통약품 렌화칭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진핑 주석의 방역 정책에 이견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다가 얼마 후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것이 경영권 포기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난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에는 회사 차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고자세로 일관하던 외교기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방첩법인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이 외국 기업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글로벌 투자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중국 경제부처 관료들은 잇따라 미국과 해외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글로벌 기업과 적극 교류해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추었고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어떻게든 탈중국을 막기 위해 읍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리스크 해지, 즉 위험 회피 차원에서 중국을 떠나는 자본들이 아시아 태평양 펀드에서 중국을 빼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13%였던 전세계 헤지펀드 운용사의 중국 주식 비중이 5월 말 9%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펀드에서 중국을 빼면 반사이익은 한국과 대만에 돌아갈 게 뻔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냉랭하던 중국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중국을 올해 초만 해도 다른 나라들의 하늘길은 다 열어놓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를 강화해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를 주도한 것은 신강 외교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중국은 한국의 보복 조치를 주도했던 신강 부장 대신 왕위를 내세워 한국에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신강 부장이 아니라 왕위를 대타로 세운 이유는 신강 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회의에 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장 시절 외교무대에서 고자세와 한성격하기로 유명했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이 자리에서 어색할 정도로 한국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개최한 삼국협력 국제포럼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기회를 움켜쥐고 손잡고 나아가 새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 한중일이 중국이란 고품질 발전의 쾌속열차에 올라타 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 왕위위원회 이 같은 부드러운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줄곧 고자세로 협조만 요구하던 왕위원회 입에서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표현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쯤부터 외교가에서는 친강 외교부장의 계속되는 공식회의 불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 이유 때문이었는데 무려 3주간 실종 상태가 되자 대체 중국 외교부장이 막중한 임무를 놔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다니 친강 부장의 신상에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현재 외신과 중화권 매체는 물론 중국 SNS에서는 신강 부장의 중병설과 간첩활동 조사설, 불륜설 등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베트남, 스리랑카 외교장관과 러시아 외교차관을 만난 뒤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러자 최근 대만 언론 연합신문망과 영국의 더타임스 등 외신들은 홍콩의 봉황위성 TV 앵커 푸샤오텐이 최근 방송활동을 갑자기 중단했다. 그가 친 외교부장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전하며 불륜설을 제기했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한 SNS에서는 신 외교부장과 푸샤오텐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기혼자인 푸샤오텐은 앞서 친 부장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던 당시 아들 사진을 웨이보에 공유하며 승리의 시작이라고 언급해 아들이 친 부장의 자식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온라인상에 신강은 어디에 있나로 검색하면 아무런 결과가 뜨지 않는다.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 시스템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낙마하고 다음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주로 법정일 것이라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친강 외교부장이 모습을 드러낼 곳이 외교무대가 아니라 중국의 법정이 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외신들은 친 부장이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도 전했습니다. 영국 더타임즈는 중국에서 고위 정치인을 둘러싼 불륜설은 당 노선에 반기를 든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신강 외교부장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지난해 왕이 중앙정치국위원회 후임으로 외교부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양회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해 시진핑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외교연한이 산적해 있는 시진핑의 오른팔은 이렇게 불륜설, 간첩설만 있을 뿐 종적이 묘연하고 헝다에 이어 완다까지 부동산은 더욱 먹구름이고 중국은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소평은 사망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에 절대 맞서지 마라. 100년 동안 실력만 기르고 미국에 맞서지 마라. 어쩌면 최근 중국이 맞이한 경제위기는 짙으로 올라선 중국이 자만심에 빠져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미국과 대립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등소평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